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늦은 시간인데요.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증권사 센터장이에요. 센터장 이야기인데 이분이 또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과연 삼성이 괜찮을지, 진짜 말 그대로 나락으로 가는 건지,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씩 알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맹신할 필요는 없고, 한번 우리가 또 그 속에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건 배워보는 거죠. 일단은 요즘 그래요.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하죠. 리서치 센터가 시장 전망이 빗나가는 일도 적지 않고 또 많아요. 의외로 많고 선행 매매와 같은 범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뭐 나쁜 짓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놈들은 리서치 센터에서 소신 있게 내놓은 종목 의견은 뭐 조리돌림으로 조리돌림 수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오히려 신뢰하기 어려운 유튜브 등에 의존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그들은 주식시장을 수십 년간 지켜온 전문가들이고 축적된 그런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이분이 유진투자증권이네요. 리서치 센터장인데 이분한테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는 그동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면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9만 전자까지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꿈의 10만 전자를 달성하려면은 삼성전자만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회복돼야 한다. 압도적인 경쟁력. 저도 그런 건 같이 공감해요.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현재로서는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손에 꼽는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에서도 정부에서도 센터장에게 시장의 흐름이나 업황 전망을 묻는다고 하네요. 국내 뭐 대다수 리서치 센터장들은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8만 전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되면서인데 센터장의 견해도 다르지는 않다고 해요. 내년에는 8만 전자는 물론이고 9만 전자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의 주가를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예전에는 고점에서 그 다운 사이클로 진입을 하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 상승 사이클을 타면 또 거기서 2배 오르는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3, 40% 빠지고 두세 배 오른다. 지난해 5만원 초반까지 빠졌으니 이제 10만원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건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9만원 선을 트라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9만원 전자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이 걱정되는가? 그 다음 삼성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건 것 같아요. 삼성의 주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나 이제 신성장 분야에서 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경쟁력과 이 삼성다운 모습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31% 상승하면서 7만원 선을 넘어섰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한 15% 정도 오른 걸 감안하면은 뭐 대장주 삼성전자의 진격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센터장의 설명이고 직전 연도에 그 필라델피아 지수의 흐름을 보니까 올해 반도체 업종의 주가 향방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신호는 작년에 많이 빠지면은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에 35%가량 빠졌는데 통상적으로 지수가 30에서 40 빠지면은 다음해에는 2배 정도, 2배인 평균 한 70% 정도 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회복된 것은 이 같은 반도체 사이클의 흐름 덕분이지 삼성전자 자체의 실력은 아니라는 게
센터장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더구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제 경기 둔화 등으로 예상보다 느리게 회복되다 보니까 가격 하락세 역시 회복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7만전지에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센터장은 지난해와 올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현재 바닥 대비 내년 말쯤에 한 80에서 100%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수요가 좋아지면은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겠지만은 D램 수요의 그 비트 그로스가 올해 5% 수준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15에서 한 20% 정도 예상하는데, 이는 보통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반도체. 이 흐름에서도 삼성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센터장의 진단이고, 그런 엔비디아 등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종목이라고 해요. 삼성은 10년째 메모리 반도체만 안주하고 있는데 그래픽이나 AI 등 차세대 흐름에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금을 쏟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는 존속 불가능한 비즈니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20년 1월에 삼성이 96,800원까지 올라간 거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만큼 10만전자의 핵심은 파운드리에 걸려 있다는 거야.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랑 실적이 섞여 있어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투자금 대비 실적이 좋지 않다. 그나마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파운드리 사업부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해가지고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스마트폰 분야의 부진 역시 삼성의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은 14억 5천만 대 정도 되는데요. 올해 추정치는 11억 대 가량이고 약 3억 대가 중고폰 시장으로 넘어갔다네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도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되다 보니까 중고폰 시장이 이제 크게 활성화됐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요. 특히 스마트폰의 그 새로운 수요처가 되어야 할 신흥국이죠. 신흥국에서 중고폰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벌써 애플이 장악하고 있다. 그 애플의 경우에는 중고폰 시장을 공략을 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고 올해 중고폰 물량이 한 3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애플이 최소 1억 대 이상을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연간 신규 폰 2억 대를 판매하는데 여기에 중고폰 1억 대를 합치면은 약 3억 대 가량이 되고, 이는 iOS를 쓰는 유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iOS는 폰뿐만 아니라 주변 액세서리하고 서비스까지 연결돼가지고 이용자에 대한 락인 종속력이죠.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iOS의 시장 장악력이 이제 커지는 것은 단순 중고폰 판매량 확대 이상의 의미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신규 단말기를 파는 비즈니스만 몰입돼 있는데 이 iOS 생태계 확장을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조만간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도 빼앗기게 될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 부재라고 합니다. 미래 전략 부재다.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든지 신제품이나 신기술은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라는 시장에 믿음이 있었는데 현재는 시장의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그 HBM 시장 주도권을 하이닉스에 뺏기는 등 여러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이 밝혀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삼성이 잃어버린 성장 속에서 10만전자는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있고, 2009년 삼성전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가지고 비전 2020을 선포, 2020년 매출 400조 원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고 하죠. 하지만은 20년 실제 매출은 230조 원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2012년 매출액이 200조 원 가량이었는데 8년 동안 겨우 2% 성장했다고. 2%.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성장을 못했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가지고 꼬집었습니다. 나름대로 제대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좀 정신 좀 차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신 차리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에서 뭐 더워가지고 놀고 있는 건지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혁신할 건 빨리 혁신해야 돼. 뜯고 고치고 없앨 건 없애고 또 키울 건 키우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분들, 유능한 분들의 그런 조언과 그런 의견 등을 잘 이렇게 섭렵을 해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삼성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뭔가 변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주주로서 답답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지금 탈출해서 지금 8만전자 9만전자 가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은 한번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든 기업이고 종목입니다.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방송 때 봬요.